자, 이제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 이제 부동산 공법이라는 과목이 이제 어떤 과목인가 하는 걸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가 부동산 공법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띄어쓰기는 부동산 띄고 공법이에요. 부동산.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두 가지를 공부를 해야죠. 부동산이 뭔지, 그리고 공법이 뭔지. 그쵸? 자, 부동산이 뭔가, 공법이 뭔가, 이거 공부해야 되는데, 자, 먼저, 부동산이라는 것은요, 자, 동산이 아닌 것이 바로 부동산입니다. 그렇죠? 동산이 아닌 것. 자, 그러면 동산은 뭐냐? 부동산이 아닌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 부동산은 동산이 아닌 거고, 동산은 부동산이 아닌 거. 자,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해버리면은 뭔가 하나는 가르쳐 줘야지. 이게 아니면 다 이거야 하고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부동산을 가르쳐 주든 동산을 가르쳐 주든 가르쳐줘야 되는데, 자, 우리는 뭘 가르쳐 주느냐? 일단 부동산을 가르쳐 줍니다. 민법에서 부동산이라는 게 뭐냐라고 했더니 부동산은 이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토지, 땅, 정착물, 건물입니다. 자, 그러면 공통점이 있죠. 움직이지 않는 거. 그쵸?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 토지와 그 정착물 이렇게 보시면 돼. 자,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재산, 그걸 누가 가져가면 안 되잖아. 그러면 가져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점령을 하면 되겠죠. 땅은. 뺏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집이나 땅은 점령을 당하면 뺏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와서 공부하고 있는데 공부 못하지. 왜? 내 집, 내 땅 뺏길 수 있잖아. 그럼 가서 지키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안 지켜도 된다는 겁니다. 왜? 뭐가 있습니까? 등기라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등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그런 제도를 만들어 준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민법이든 부동산 학개론이든 부동산 공법이든 그리고 중개법령이든 공시법이든 세법이든 이건 전부 다 동산에 관한 걸 배우는 게 아니라 부동산에 관한 걸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소리냐면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배우는 총 6과목의 다 공통점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시험 볼 때쯤 되면은 어디서 배웠지? 라고 할 수밖에 없지. 왜? 다 부동산이거든. 그러니까 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전부 부동산에 관한 걸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차이점은 어디서 나오느냐? 뒤에서 나옵니다. 그렇죠? 공법. 자, 우리는 보통 법은요, 크게 두 가지 근거로 나눠져요. 사법과 공법 이렇게 나눠집니다. 사법과 공법. 근데 요 사법이라는 말 자체는 뭘 사법이라고 하느냐? 이건 개인과 개인과의 법률이에요. 이게 사법입니다. 개인과 개인과의 법률.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과의 법률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개인과 개인 간이 싸움을 해. 그러면 싸움 잘하는 사람이 이기겠죠? 그러면 싸움 잘하는 사람이 이기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뭘 하는 거냐? 분쟁을 해결하는 겁니다. 그러면 개인과 개인 간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분쟁을 해결하는 법이 무슨 법? 사법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민법이라는 과목이 바로 그런 과목입니다. 그렇죠? 민법이라는 과목은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법률도 뭐 중개법령 이런 것도 다 사법입니다. 그렇죠? 민간인과의 민간인들 문제점이에요. 국가가 개입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유일하게 국가가 개입되어 있는 법이 있어요. 이게 바로 공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공법이라는 것은 국가와 바로 소유자들, 즉 개인 간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요. 유일하게 이 부동산 공법만, 그렇죠? 부동산 공법만은 국가가 개입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국가에 의해서 민간인이 그에 대해서 실행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방금 제가 그랬잖아요. 법은 뭐다고요? 분쟁을 해결하는 거라고. 자, 그러면 분쟁을 해결하는 게 법이에요. 근데 누구와의 분쟁을 해결하느냐? 국가 등이 공이잖아요. 국가 등과의 분쟁을 해결하는 게 법이에요. 그럼 국가 등의 분쟁을 해결하는 게 법이기 때문에 공법이야.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있죠. 그렇다면 국가 등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게 공법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 공법을 공부할 때 국가 입장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소유자들 입장, 그렇죠? 민간인들 소유자 입장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건지, 이 문제 생기는 겁니다. 그죠? 민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니까 그냥 개인과 개인 간에서 공부를 하면 되는데, 구분을 해야, 내가 채권자인지 채무자인지를 알아야 그 입장에서 판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은 국가와 개인 간의 문제거든. 국가는 자기가 건물을 지은다든가 아파트를 지은다든가 이런 임대주택 지으려 할 때 땅이 필요하고, 그 땅을 뺏기는 사람은 당연히 소유자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민들은 땅을 뺏기는 거란 말이에요. 국가는 땅을 뺏는 거고, 말이 수용이지. 자, 그러면 결국 누구 입장에서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일단 소유자들 입장에서 공부를 하면요, 이유 없이 그냥 맞는 거예요. 그럼 맞고 있는데 내가 왜 맞은지를 모르잖아. 그쵸? 왜 맞은지를 몰라. 그러니까 당연히 억울하겠지. 그러니까 계속 억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국가 등의 입장에서는 때리는 입장입니다. 그럼 때리는 입장에서는 내가 왜 때린지를 알아요. 그쵸? 때릴 수밖에 없어. 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너의 땅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고속도로를 만들어야 되니까 너가 가지고 있는 땅을 내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국가 등의 입장은 공공의 이익을 입장에서 해야 돼. 근데 맞이는 입장에서는 억울하니까 내가 왜 내놔야 되는데, 내가 왜 맞아야 되는데 라고 따질 거란 말이야. 그때 국가 입장에서는 바로 이 규정 하나를 보여주는 겁니다. 법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너는 내놓을 수밖에 없게 돼 있어 하고 명문의 규정을 만드는 게 법이란 말이에요. 그럼 법은 누가 만든 거예요? 국가 등이 만든 거예요. 그렇죠? 공이 만든 거야. 그러니까 공 입장에서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가 공법을 공부할 때는요, 바로 소유자 입장에서 공법을 공부하면 억울해서 못 봐요. 그러니까 어디 입장에서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 국가 등 입장에서. 나는 국가다. 그러니까 공법 시간만은 나는 국가다, 이 생각 갖고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국가에서는 어쩔 수 없이 땅을 뺏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국가에서는 어쩔 수 없이 채찍을 때리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공 입장에서 만든 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럼 공법은 뭐냐?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빨간불이 켜지면 건너가지 말고 파란불이 켜지면 건너가라. 이게 공법이에요.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 그죠? 우리는 판례도 없어요. 그냥 법률적 근거에 따라서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우리는 공법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은 그 소리죠. 움직이지 않는 재산에 대해서, 그렇죠? 움직이지 않는 재산에 대해서 국가가, 그렇죠? 국가가 그죠? 민간인에게 땅을 뺏는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행동을 하겠죠?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하는 명령이나 금지를 시키는데 명문의 규정으로 만들어 놓은 법, 이게 부동산 공법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 공법은 어찌 보면은
일제 치하에서 판단된다면 엄청나게 나쁜 법이 되는 겁니다. 그죠? 쌀을 뺏어버리고. 이런 게 부동산 공법이에요. 예전에 우리가 뭐 조선시대 때 같은 때 가서 뭐 군용 같은 걸 갖다 징집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비단을 뺏은다든가 하는 형태 있죠? 바로 이런 군역법 같은 형태. 이런 게 전부 다 이 부동산 공법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안 좋은 시대에서는 엄청나게 나쁜 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힘으로 할 수 있는 거니까, 제압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공권력이 개입될 수 있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부동산이라는 재산에 대해서 공권력이 개입될 수 있는 법, 이게 부동산 공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저하고 공부하는 것은 바로 국가기관의 입장에서 공부해야 되지, 그죠? 개인 입장에서 공부하면은 안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동산 공법인데, 이 부동산 공법은 엄청나게 많아요. 자, 그럼 쉽게 말해서 우리 공법이 있거든? 이렇게 공법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국가가 개입하는 법은 엄청 많겠죠? 그 중에 딸랑 뭐에 관련된 이야기라는 거예요? 부동산 개입이에요. 그죠? 옛날에는 부동산에 개입할 필요가 없었지. 왜? 부동산이 돈이 된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돈이 된 순간에 분쟁이 생겨. 분쟁이 생기니까 나라가 옛날에는 뺏을 때 편하게 뺏을 수 있었어. 야, 너 이거 농사 지려고 힘들지? 그냥 땅 줘. 내가 네 땅 사줄게. 그럼 농사 짓기 힘드니까 땅 팔아요.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 땅이 비싸다는 걸 알고 땅의 가치를 압니다. 그러니까 안 뺏기려고 한단 말이에요. 안 뺏기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분쟁이 생겨요. 그래서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게 공법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법 중에서도 요 부동산인데, 그럼 부동산과 관련되어 있는 법이 적냐? 아니죠. 또 많죠. 부동산과 관련된 법은 또 엄청 많을 것이다. 그 중에 우리는 몇 가지를 공부한다는 거예요? 6가지. 그렇죠? 자, 이 6가지를 공부하는데 그 6가지의 첫 번째 법이 바로 어떤 경우냐? 근데요. 자, 먼저 6가지를 우리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여기는 다음에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자, 보면은 부동산 공법 법률 6가지 보겠습니다. 자, 이 6가지 법률 보시면요. 첫 번째, 국토의 객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길죠? 국토의 객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너무 깁니다. 너무 길기 때문에 짧게 국토계획법 이렇게 짧게 앞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국토계획법. 자,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그대로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 이것도 길잖아요. 그러니까 정비법 이렇게 부를 거고요.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 이렇게 총 6개의 법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나갈 거예요. 됐죠? 6개 법률입니다. 자, 이 6개 법률에서요, 첫 번째 법을 잠깐 한번 볼게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 우리가 국토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요, 대한민국 국토입니다. 자, 대한민국은요, 우리 헌법에서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예요. 그러니까 남한, 북한까지 다 대한민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땅을다가 뭔가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땅에다가 뭔가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이때는 바로 이 법률에 의해서 하라는 겁니다. 함부로 할 수가 없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신도시를 만든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도시. 신도시를 만들려면은 2가지가 크게 필요할 겁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사는 집. 두 번째는요, 바로 길.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 자, 이 2가지가 문제가 될 텐데, 그럼 우리가 신도시를 만들 때 집과 길이 있어요. 그럼 집과 길이 있으면 뭘 우선시하겠어요? 길을 우선시하겠습니까? 집을 우선시하겠습니까? 집이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도시를 만들다 보면 어떻게 했어요? 일단 집부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좋은 장소에는 다 이렇게 집이 들어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집이 들어설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경우에 대해서는 집이 이렇게 들어선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는 학교나 길, 이런 걸 이제 기반시설이라고 그러는데, 학교나 길은 집 짓고 나서, 집을 다 만들고 나서 학교나 길 문제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길이 어떻게 되느냐? 엉망이 되는 거예요. 또 학교 자체가 지을 땅들이 좀 부족해 버린다든가 아니면 분산돼 버릴 수가 있고요. 이렇게 돼 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일반 아파트 집뿐만 아니라 주택뿐만 아니라 일반 건축물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나이트클럽이 막 집 앞에 있어 버리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기고 학교 앞에 막 술집이 있고 이렇게 만들어져 버리는 겁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예전에는 국토계획법, 국토이용법 이게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계획법은 계획법대로, 이용법은 이용법대로 이렇게 분리를 시켜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획을 더 중시하겠어요? 이용을 더 중시하겠어요? 이용을 더 중시했던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신도시를 만들면서 실수를 했습니다. 한 번 실수를 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행착오 겪었잖아. 그러니까 이런 시행착오를 겪으니까 바로 법을 바꾼 거예요. 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전부 이용부터 하더라. 계획 세울 생각은 안 하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렇게 명칭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엇부터 세우고 시작해라. 계획부터 세우라는 겁니다. 계획을 세우고 이용을 하는 소리예요. 그럼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자, 집을 만들 계획을 세우고 길을 만들 계획을 세우고 나이트클럽 만들 계획을 세우고 학교 만들 계획을 세워야 돼. 그러다 보면은 계획부터 세우다 보면은 집을 이상하게 지면 길이 엉망이 되잖아. 그러니까 다시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은 그러면 여기다 집 짓고 여기다가 일반 건축물 같은 거나 학교 같은 거 만들고 그리고 여기다가 길을 만들면 깔끔해지지 않느냐. 그러면 앞으로 이런 식으로 짓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대로 실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계획을 세우고 이용을 하는 이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된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대한민국 국토를 활용을 하고 싶다면, 그렇죠? 대한민국 국토를 활용하고 싶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계획을 세워서 뭘 해라? 이용을 해라. 아시겠죠? 대한민국 국토를 활용하고 싶으면 계획 세우라는 겁니다. 계획은 누가 세우겠어요? 일반 개인이 세우겠습니까? 공기관이 세우겠습니까? 우리가 일반 개인이 세우는 계획은 법에 나올 이유가 없어요. 알겠죠? 그러면 항상 뭐가 문제겠어요? 공계획이지. 공이 어떤 계획을 세워서 그리고 누가 실행을 해야 되겠어요? 공이 실행을 하는 게 원칙이에요. 알겠죠? 공이 계획을 세워서 공이 실행을 하는 게 원칙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법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원칙은 바로 이겁니다. 공이 계획을 세워서 공이 만드는 게 그러니까 국가가 집 만드는 계획, 신도시 만드는 계획 세워가지고 국가가 신도시를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 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방식으로 하는 게 원칙인데, 근데 문제는 지자체가, 그죠? 지자체가 이런 일을 실행을 하려면, 계획 세워서 실행을 하려면, 그러면 거기에 있는 주민들의 땅을 뺏어야죠. 근데 주민들의 땅을 뺏어야 되는데 문제가 생기잖아. 그러면 주민들의 땅을 뺏으려고 하다 보면 분쟁이 생겨요, 안 생겨요? 분쟁이 생기겠죠. 분쟁이 생기면 그 지자체장은 다음 선거에 위험하겠어요, 안 위험하겠어요? 위험하겠죠. 그러니까 쉽게 뺏겠어요, 못 뺏겠어요? 못 뺏는 거죠. 그러면 이행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겁니다. 어려우니까 이 공기관이 누구한테 이걸 맡기느냐? 똘마니를 만들어서 맡겨요. 그렇죠? 똘마니. 그러니까 공기관이 똘마니를 만든 거예요. 그 똘마니가 누구냐? 공사.
그러니까 공사는 공무원 아니잖아요. 그죠? 국가가 만든,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법인이에요, 법인. 그러니까 이런 똘마니를 만들어. 그러면 공기관이 가서 뭘 하면은 요거도 먹으니까 똘마니를 보내는 겁니다. 똘마니가 가서 막 싸워요. 그러면 당연히 소유자들은 누구한테 와서 하소연하느냐? 공기관에 와서 하소연합니다. 쟤네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뭐 공사라고 해서 나타나가지고 막 땅도 뺏으려고 하고 막 소리도 지르고 겁나서 못 살겠다 하면서 공기관에서 따지는 겁니다. 그럼 공기관이 뭐라고 하겠어요? 쟤네들 왜 그런데요? 우리가 와서 혼낼게요. 야, 너희들 다 이리 와봐 하고 부릅니다. 그러면 소유자들 앞에서 불러요. 야, 너희들 내 방으로 와! 이런 거야. 그럼 걔네들 다 그 방으로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러면 당연히 소유자들은 딱 보면서 이제 됐다. 공기관이 혼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공기관이 딱 부른 다음에 뭐라고 하겠어요? 화이팅!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자기 편이잖아. 그러니까 옛날에는 몰랐어요. 근데 사람들이 똑똑해졌어. 그래서 이제 안 겁니다. 똘마니가 같은 놈이라는 사실을. 그럼 국가가 똘마니라는 사실을 알게 돼가지고 이제 이게 안 돼. 이제 안 먹혀. 안 먹히니까 이제 공기관이 어쩔 수 없이 이제 누구한테 맡기느냐? 민간 사업자한테 일을 맡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민간 사업자한테 일을 맡기기 시작하니까 민간 사업자가 이제 개입을 한 겁니다. 자, 너 여기들 땅 어떻게든 너희들이 꽃이든 뭐 하든 땅 구입해서 여기다가 너희들이 집 쳐라. 그리고 분양해라. 그리고 그 돈 너희들이 먹어라. 그 대신 우리가 너희들한테 학교도 만들어주고 도로도 만들어주고 이런 거 우리가 해줄 테니까 너희들이 다 이런 것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민간 사업자들은 원래는 안 돼요. 누가 해야 돼? 공의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공의해야 되는데 누가 이제 개입을 해버린 거예요. 민간 사업자가 들어와버린 거잖아. 그럼 민간 사업자들한테 완장 채워준 거예요. 이 왕장 채워줄 때 이것들이 죽창 들고 돌아다니면서 설치고 다닌단 말이야. 그러면 욕은 누가 얻어먹겠어요? 공기관이 다 얻어먹는 겁니다. 야, 왜 저런 놈들한테 그런 일 맡겼냐라고 욕 얻어먹겠지. 그러니까 결국은 얘네들은 함부로 못 움직이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얘네들을 함부로 못 움직이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너희들은 여기까지는 가능해. 그런데 이런 거 하면 안 돼. 이런 것들을. 그게 다 법이에요. 그게 전부 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공기관의 계획과 그리고 공기관의 이용인데 공이 이용하는 것은 법률이 필요 없어요. 공이 나쁜 짓 할 리는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분쟁의 소지가 생길 수 있는 것은 어디서 생기냐? 얘 때문에 생기지. 그래서 민간 사업자의 분쟁에서 문제가 생길 거고, 그래서 이 민간 사업자 때문에 법률 자체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대부분 이용에 관한 법률은 민간인과 관련된 법률이 대부분인 겁니다. 당연히 계획은 공기관이 만든 계획과 관련된 부분이 대부분일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인데,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은 계획이고 그 다음이 이용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이 이용인데요. 이때 계획이라는 것 자체가 70%, 이용이라는 것 자체가 30%를 공부를 하는 건데 보통 시험 문제가 7대3 위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 시험은 바뀌어버렸어요. 3대7로. 그래서 오히려 이용에서 출제를 많이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관건이었는데요. 자, 근데 문제는요. 이 계획에서 이용으로 가는 경우를 그럼 7대3으로 우리가 공부했던 것을 이제는 5대5로 공부를 해야 되느냐. 왜? 이제 이용에서도 출제가 많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5대5 형태로 바꿔야 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역시 저는 7대3으로 그대로 공부를 합니다. 왜 7대3으로 공부하냐면요. 계획은 알아야 이용이라는 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계획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요. 이용해서 3만 공부하더라도 7을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이용해서 나올 문제들은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용해서 나올 문제, 아까 우리가 키포인트 첫 시간에 해봐서 알겠지만은 키포인트에서 거의 걸린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용해서 나와주면은 나올 만한 문제들이 거의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용을 많이 안 해도 상관없다. 그래서 공부도 역시 7대 3 이렇게 이루어질 거고, 국토개미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가장 많이 12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 중에 우리는 8개까지 맞춰야 돼요. 그래서 국토개미 이용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에 관한 법률의 어머니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률이 주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 국토개미 이용에 관한 법률이 주법으로 인해 가지고 이 법률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알면 다른 법률든 용어 같은 경우가 쉽게 이해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법이 있는데요. 두 번째 법이 바로 도시개발법이에요. 자, 도시개발법은 다른 말로 한다면 신도시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우리가 국토개미 이용에 관한 법률도 신도시 만든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국토개미 이용에 관한 법률이어야 되는데 신도시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법률이 거창해. 공통적인 법률도 있지만, 그죠? 약간 필요가 없는 국토개미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이질적인 법률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로 뽑아와서 국토개미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아류법으로 도시개발법을 따로 빼놨어요. 자, 대신 무엇은 똑같냐? 계획은 똑같아요. 그러면 뭐에서 달라지느냐? 이용편에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획은 똑같이 세우는 겁니다. 그렇죠? 계획은 똑같이 세우는데, 자, 우리가 그러면 신도시를 만들려면 비싼 땅에다 만들겠어요? 싼 땅에다 만들겠어요? 싼 땅에다 만들겠죠. 자, 싼 땅이 대부분 어떤 땅이냐? 이렇게 논밭이에요. 그럼 논밭은 건물 못 지어요. 그럼 아까 어떻게 안 되겠어요? 대지로 바꿔야 된다 했죠? 그게 전용이라는 말을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땅을 뺏어서, 야, 땅 주라고 그러겠죠? 땅 달라고 해서 여기에다가 바로 대지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지 위에다가 이제 뭘 만들겠어요? 이제 건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는 뭐라 그런다? 신도시예요. 자, 그럼 이것도 잘 보세요. 싼 땅을 뺏어서 대지로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신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신도시를 만드는 사람이 원래는 누구여야 된다 했죠? 아까? 공. 그렇죠? 근데 공이 안 되니까 뭘로 간다 그랬어요? 공사. 똘마니로 간다 그랬죠? 근데 또 안 되니까 누구로 갈 수밖에 없겠어요? 민간사업자로 간다 그랬죠? 그래서 민간사업자에게, 야, 너가 이 땅 어떻게든지 구입해서 너 여기다 신도시 만들어. 그러면 우리가 이런 도로, 학교 만들어줄게, 이 소리예요. 근데 옛날에는 여기에다가 신도시를 만들어주면은 주민들이 이쪽으로 이사를 오잖아.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주민들한테 세금을 받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많을수록, 사람이 많을수록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쵸? 자, 근데 이걸 분양을 한 사람들은 돈을 엄청나게 남겨먹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자체 입장에서도 얘네들한테 너희들은 분양해먹고 우리가 도로 학교 줘주겠는데 그게 다 세금이잖아. 그러면 세금으로 도로 학교까지 다 우리 동네 세금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놈들은 돈 엄청나게 벌고 학교나 도로도 우리가 만들어주고 손해잖아. 그러니까 이제 서서히 얘네들을 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너희들 이제 여기다가 신도시 만들려고 하는데 학교, 도로 여기까지 다 하고 신도시 만들 사람 손들어봐. 해서 이제 경쟁차를 붙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주민들 돈 안 들어가고 너희들이 알아서 신도시 만들어가지고 너희들이 알아서 분양해서 알아서 도로도 만들고 학교까지 다 만들어라 이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부담을 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런 신도시라는 역할을 할 때에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또, 이 땅이 비싼 땅이 있어요. 안 팔어. 끝까지 버텨. 그럼 어떻게 설득시켜야 되느냐? 이 땅을 반듯하게 좋게 만들어서 당신한테 줄게요. 이렇게 해야 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땅을 받아서 다른 땅으로 주는 겁니다. 그쵸? 자,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바꿔서 땅을 준다고 해서 환지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환지. 그쵸? 환지는 땅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땅이 이렇게 막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이렇게 된 땅을, 여기 안에 있는 땅은 반듯하게 돼 있겠지, 이제. 그죠? 그래서 어떤 땅에 반듯한 땅을 이렇게 해서 받아가는 거야. 그러면 이 땅하고 이 땅을 바꿔치기 하는 거죠.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환지라 그런다, 환지. 근데 땅을 땅으로 주는 경우가 있어. 이것을 평평한 걸 줬다 해서 평면한지라고 그래요. 근데 땅을 요 집으로 주는 경우 있잖아, 집. 땅 대신 우리가 이 아파트 줄게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여기는 입체적인 걸 줬다 해서 입체환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환지라는 뜻이 됩니다. 그럼 그런 환지가 국토개미 이용에 관한 법률은 없거든. 그러니까 도시개발법에는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너무 양이 많아. 그래서 빼놓은 거예요. 그래서 따로 도시개발법을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또 있어요. 자, 뭐가 있냐? 우리가 여기 있는 땅을 이 땅 주인들이 신도시를 만드는 경우가 있어. 땅 주인들이. 근데 땅 주인들이 엄청 많을 거 아니야. 자, 우리들이 땅을 다 해서 내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땅 줄 테니까 이걸로 신도시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경우 있죠. 그래서 우리한테 나눠줘.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결국은 땅을 같이 내놓고 여기 있는 거 우리 땅한테, 우리한테 다 환지해주라, 돌려주라, 이렇게 하면서 땅을 내놓는 경우 있습니다. 그럼 땅 주인들이 모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모임을 뭐라 그래요? 조합이라 그래. 그게 도시개발 조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조합 같은 경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디는 없는데. 국토개미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여기는 다 빼버린 거야. 이런 법들을 다 빼와서 도시개발법으로 가지고 온 겁니다. 그죠? 이용이라는 것 자체가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도시개발법에 바로 이런 조합이나 환지, 자, 이런 문제들도 발생을 하더라. 그러면 도시개발법에서 배우는 건 뭐냐면 이거죠. 누가 시행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나눠줄 것이냐, 이런 걸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도시개발법은 어려워요. 그만큼. 근데 돈 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돈 되는 법인데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지금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합격을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법률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것만, 기초적인 거, 이런 것만 공부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이건 공부해도 틀리고 공부 안 해도 틀려. 똑같아. 그럴 바엔 차라리 안 하고 틀린 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6문제 출제되는데 그 중에 2개만 건지면 돼요. 최대. 많으면 3개. 그렇죠? 반타작 하든가 아니면 아주 쉬운 거 한 2개만 건지면 됩니다. 자, 도심의 주거환경 정비법이 있어요. 아까 우리가 신도시를 만들었어. 그럼 신도시를 만들면 시대가 지나면 오래되겠죠. 오래되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집이. 구도시가 되겠죠. 그럼 바꿔치기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아까 신도시를 만드는 도시개발법은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다 유를 만드는데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유에서 유를 만드는 겁니다. 더 좋게. 자, 근데 2가지가 있어요. 보세요. 지금 이런 집을 딱 보게 되면 여기는 이제 우리 식구들만 살 것처럼 보이는 집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이런 아파트 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 식구들만 사는 집을, 이런 집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면요. 앞으로 단독주택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렇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부르냐? 공동주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단독주택, 공동주택이 있는데, 자, 예전에 70년대 우리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뭐 하나 낳아 이런 말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런 말이 나왔느냐? 인구가 많으니까. 그럼 그 시대 인구하고 지금 인구하고는 어디가 더 많냐? 지금 인구가 더 많죠. 근데 왜 그 시대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나 낳아 이런 말 왜 나왔냔 말이에요. 지금은 안 나오는데.
지금은 더 나라고 난리는데 이유는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 예전에는 옆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 이 좁은 땅에 집은 많이 지어야 되는데 지금 올라가니까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러면 지금은 단독주택을 선호한다, 공동주택을 선호한다. 당연히 공동주택을 선호하죠. 그러면 오래된 단독주택을 없애고 무슨 주택을 만들겠어요? 공동주택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오래된 거 땅이나 건축물을 내놔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걸 받아다가 이걸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단독주택자리를 단독주택이 아닌 무슨 주택을 만들고 공동주택을 만드는 겁니다. 자, 보세요. 집 바뀌었죠? 도로로 더 커졌잖아요. 다 바뀌었죠. 그러면 한마디로 싹쓸이했다는 소리입니다. 완전히 갈아엎어버리고 다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있는 걸 다 없애고 신도시처럼 다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런 걸 우리는 다시 만들었다고 해서, 다시 개발했다고 해서 재개발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는 보세요. 지금 현재 공동주택이에요. 그럼 공동주택인데 또 여기다 공동주택을 만드는 거야. 그러면 이 건물을 무너뜨리고 다시 건물을 만들 바에는 똑같이 만드는 것보다는 더 크게 만들겠죠. 자, 근데 문제는요, 도로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도로는 그대로 놔두고 뭐만 바뀐 거냐? 집만 바뀐 거야. 왜 집을 바꾼 거냐? 자, 이 집이 쓸모가 있는데 무너뜨리고 다시 만들지 않겠지. 그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위험하니까 다시 만든 거예요. 그죠? 건물이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파트 같은 데 보면은, 그죠? 아파트 같은 데 보면은 재건축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려면요, 항상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파트에 보면은 축 안전진단 통과 이런 거 써져 있는 거 있을 거예요. 그 축 안전진단 통과라는 소리가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들 기뻐해 주세요. 우리 집 곧 무너진대요. 이 소리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집이 무너져야 이건 곧 무너지는 건물입니다. 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 안전진단이라는 겁니다. 그게 통과되어야 그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 재건축이에요. 재건축. 그러니까 재건축이라는 것은 건물만 바꿔치기 하는 거야. 무엇은 그대로 놔두고, 도로는 기반시설은 그대로 놔두고. 재개발은 도로든 집이든 싹 다 갈아엎어버리고 다시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것을 재개발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재개발하고 재건축의 차이점은 하나예요. 재건축은 건축물만 바꿔치기 하는 거. 재개발은 도로든 집이든 싹 다 갈아엎어버리는 거. 거기 있는 거 다 갈아엎어버리는 겁니다. 자, 이게 주거환경정비법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돈 되는 법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땅 주인이 있을 거고 건물 주인이 있을 거고, 여기에 있는 땅 주인이 있을 거고 건물 주인이 있겠죠. 그럼 그 사람들한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을 바로 우리가 주인들이 결성되는 것이 조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개발 조합, 재건축 조합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합도 결성되고, 또 땅을 내놓은 사람한테는 땅을 주는 거. 아까 이야기했죠? 땅은 땅으로 주면은 환지라 그랬잖아요. 근데 건물 내놓은 사람한테는 건물을 줘야죠. 그걸 관리처분이라고 그래요. 나중에 공부하는데. 그러니까 건물 내놓은 사람한테는 건물 주고, 땅 내놓은 사람한테는 땅이나 건물 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하는 방식들을 또 여기서 공부를 해야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여기도 시행과 나눠주기를 공부를 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누가 시행을 할 것이며, 또 나눠주기는 어떤 방식으로 나눠줄 것인가.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6문제 출제되는데요. 여기도 한 2개 정도만 맞히자.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인 거, 기초적인 거 2개만 건지면 돼요. 자, 이 건축법은 조금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자, 우리가 건축법은 좀 영어처럼 몇 개는 들어보면은 들은 풍월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듣다 보면 아, 이런 뭔 말인지 알겠네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은 좀 공부를
해볼만 합니다. 자, 건축법인데요. 건축법에 보면 이거죠. 우리 가족 땅이 있어요. 이렇게 땅이 있으면 여기다가 건물을 짓고 싶겠죠. 땅 갖고 있는 사람은 다 거기다 건물 짓고 싶어 해요. 근데 건물 지으려면 함부로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건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다 건물 짓고 싶으면 반드시 나라에다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법은 자기 땅에 건물 지을 때 지방자치단체 허락을 받아라. 이게 건축법이에요. 건축물을 만들고 싶으면 아니면 건축물을 없애고 싶던 만들고 싶던 없애고 싶던 간에 어쨌든 간에 나라에다 이야기를 해야 되다. 그럼 나라에다 뭘 이야기할 것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어떤 걸 할 때, 무엇을 할 때 나라에다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거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건물 지으려면 아무 땅에다가 건물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지목이 돼 있다. 즉 대지에다 지어야 돼. 대지 옆에는 반드시 도로가 있어야 돼. 그럼 도로와 대지와의 관계들을 또 공부를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요. 우리는 땅이 있으면 반드시 건물을 지으려면 도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여기다 건물을 세울 때 도로 바깥쪽으로 이렇게 뭔가 넘어오면 되느냐. 우리가 창문을 하더라도 이렇게 여닫이 문이 있지만 이렇게 미는 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가면은 도로 쪽으로 넘어와 버리거든. 이런 게 가능하겠냐는 게 이런 걸 우리는 건축선이라고 그러죠. 넘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보통 보면요.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요. 그 지역에 가면 육교라든가 아니면은 뭐 지하도 이런 거 만들어서 뭐 이렇게 글자가 붙어 있는 걸 이렇게 볼 거라는 겁니다. 운전하고 가다 보면. 바로 요 숫자적 개념이 있는데요. 요 숫자적 개념에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건 뭐냐? 4.5m 이상 넘은 트럭은 여기 들어오지 마세요. 이 소리예요. 왜 그러냐? 우리 동네의 건물의 4.5m 이하는 그죠? 건축물이 앞으로 나온 게 없어. 근데 4.5m 넘어서는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도로에는 차도 다니지만 사람도 다니겠죠? 근데 차가 다니면서 4.5m 넘어버리면 어떻게 됐어요? 때려버릴 거 아니야. 간판이나 다. 그러니까 이런 거 못 때리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런 것들이 근거가 건축선이죠. 그래서 건축선을 미리 지역마다 정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면적. 그죠? 내가 갖고 있는 땅의 몇 프로를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건가. 이런 걸 공부하는 것이 바로 건축법.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건축법. 그러니까 우리한테 어찌 보면은 가장 많이 활용될 수 있는 겁니다. 건축법이. 자, 근데 이 중에요. 주택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럼 아까 건축법이 있는데 건축물은 일반 상가 건축물도 있지만 주택도 건축물이잖아. 그럼 주택도 건축물이고 상가 건축물도 건축물이잖아요. 그러면은 상가 건축물은 건축법을 따르면 되고 주택을 지을 때는 주택법을 따르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단 말이에요. 자, 그럼 그런 거 한번 봐보죠. 여기 나와 있죠? 30개 이상 주택을 건설할 때만 주택법이에요. 그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29개의 집을 지을 때는 건축법으로 하면 된다는 겁니다. 30개 이상 건물 지을 때만 주택법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29개까지는 건축법상 허가받으면 되는 거고 30개부터는 주택법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사업자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라져 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단독주택과 이런 공동주택. 그래서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30호라 그럽니다. 하나씩 호라 그러고 공동주택인 경우는 세대라는 용어를 써요. 세대. 몇 세대. 그렇죠? 그래서 30호 이상은 주택법으로 가고 30세대 이상은 주택법으로 가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30개 이상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용어를 쓰는데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이 두 가지죠. 어떻게 건설해서 어떻게 공급할 건가? 자, 근데 건설이 중요할 거예요? 공급이 중요할까요? 당연히 공급이죠.
공급에 따라서 정권이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택의 공급이 그만큼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한테 공급하면 안 되고 집 없는 사람한테 집이 갈 수 있게끔, 그리고 싸게 갈 수 있게끔 최대한. 그래서 이런 공급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 근거.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형태를 공부하면서 바로 이런 공급과 관련된 문제, 이 부분이 법이 자주 바뀌죠. 그죠? 그래서 공급과 관련돼서는 법이 좀 자주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거고, 그리고 주택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주어드는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뭐 이거 뭐 들어봤다? 아파트 같은 거 이런 거 좀 들어봤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역시 공부하기가 좀 편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도시개발법이나 정비법은 아예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주어들은 상식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조금이라도 주어들었기 때문에 해볼 만합니다. 그래서 역시 주택법 또 우리가 이 부분은 좀 공부를 해 나갈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국토개미 이용에 관한 법률하고 건축법, 주택법, 이게 기본 3법이에요. 이 기본 3법을 위주로 공부를 하고 도시개발법, 정비법, 여기는 그냥 대충 3법, 그죠? 그냥 대충 3법으로 기타 3법입니다. 그래서 그냥 필요한 것만 건지고 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배워야 될 게 뭐냐? 농지법. 자, 농지법인데, 우리가 아까 우리가 신도시를 만들 때도 어디다 만든다 했어요? 농지에다 만든다 그랬죠? 근데 농지가 다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농사를 못 짓죠. 자, 지금 쌀값이, 수입 쌀값이 더 싸요. 그죠? 그러면 근데 우리나라가 농사를 못 짓게 되면 수입 쌀값이 싸게 들어오겠습니까? 비싸게 들어오겠습니까? 비싸게 들어오겠죠. 그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농촌에 있는 땅을 없애는 것보다 유지를 하는 게 더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농지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존입니다. 농지는 아무나 못 갖게 하는 거예요. 농민만 농지를 갖게끔 하는 겁니다. 뭐 정치인이나 예전에 이런 사람들 농지 안 가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정치인들이 농지 같은 걸 가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나중에 가치가 있으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농지를 못 갖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농지는 농민이 가질 수 있게끔 이렇게 법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 농지법상은 농민이 농지를 갖게 되는 거고, 다른 법률에 의해서 농민이 아닌 사람도 농지를 가질 수 있게끔 만들 거 아니에요. 왜? 당연히 모든 법들은 특례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걸 막기 위해서 농지법만은 유일하게 특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농지와 관련된 걸 하고 싶다. 그럼 무조건 농지법으로 와야 돼요. 다른 법이 없어. 그죠? 농지로. 그래서 나가 농민이 되고 싶다. 농지를 갖고 싶다. 그럼 다 농지법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어디 다른 법률에 찾아봤자 없습니다. 특례가 없기 때문에. 자, 두 번째는요. 아까 우리가 농지에다도 어쩔 수 없이 아파트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경우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농지를 바꾼다 그랬잖아. 그래서 그 말을 뭐라 그랬죠? 전용. 그래서 보전과 전용. 자, 두 가지로 공부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보전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보전이 제일 중요한데 보전할 수 없으면 그나마 전용을 해야 되는데, 바꿔치기 할 때 함부로 바꿔치기 하면 안 될 거 아니야. 전용할 때 함부로 전용해 주지 말라는 겁니다. 최대한 상황 봐서 진짜 전용할 사유인지 아닌지를 확실히 판단해서 전용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용하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겠죠. 그렇게 해서 보전과 전용이라는 이 두 개의 문장을 가지고 농지를 지켜나가자는 겁니다. 그게 농지법입니다. 자, 그러면 대부분 이제 농지. 자, 내가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고, 농지는 내가 좀 잘 알고, 여기는 내가 공부 많이 해봐야 되겠구나. 두 문제밖에 안 나와요. 근데 뭘 공부를 많이 해? 한 개만 맞히면 되는데. 두 개 중에 하나만 맞히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도 공부 많이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법, 정비법, 농지법은 이 세 개의 법률이 총 14문제가 출제되는데요. 우리는 6개, 많으면. 적으면 5개. 5개에서 6개만 맞히겠다는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굳이 많이 맞추려고 할 필요는 없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차근차근 이런 문장들에서 알아야 될 것 가르쳐 줍니다. 그것만 여러분이 주의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부동산 공법이 뭔지, 그리고 부동산 공법에서 배워야 될 6과목이 왜 배울 수밖에 없는 건지,
법률을 근거로 가장 주 핵심은 국토의 객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는 사실을 알았고요. 거기에서 이제 파생되면서 각각의 법률들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땅과 파생된 법률은 도시개발법과 정비법 문제, 건축물과 파생된 법률은 건축법과 그리고 주택법 문제, 그리고 일반 국토가 아닌 농지와 관련된 문제점까지 해결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6개 법률을 앞으로 여러분들이 저하고 1년 동안 계속 공부를 해 나갈 거고, 주 핵심은 국토개법, 주택법, 건축법 이 3개 법률을 주 핵심으로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11월, 12월 과정은 교재와 함께 배워야 될 부분이 아직 모르기 때문에 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용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용어를 가지고 주 핵심을 가지고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용어를 공부할 건데요. 자, 용어를 공부하다 보면 우리가 대부분 법률 용어 사전 같은 걸 많이 사요. 근데 법률 용어 사전은요, 당연히 어렵게 써져 있습니다. 영영 사전입니다. 그럼 영영 사전이 아니라 영한 사전을 사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영한 사전이 뭐냐? 국어 사전입니다. 근데 국어 사전인데 국어학자가 법을 알겠어요? 모르죠. 우리가 영어를 잘한다고 해서 영어를 잘한 사람이 뭐 심리학을 알고 의학을 아는 건 아니잖아요. 바로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 여러분들이 한국어 잘 알지만 부동산 공법 누구한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없잖아.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 잘한다고 해서 우리의 어떤 학문을 아는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어학자들은 법학을 몰라요. 그럼 당연히 국어 사전에도 법학은 법학자들이 써놓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법학 용어로 써놨겠죠? 그러니까 국어 사전을 봐도 어려워요. 그러면 법학 용어는 국어 사전 봐도 어렵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용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법률 용어를 나눠드릴 겁니다. 그럼 그 용어 내용 자체를 다음 주부터 이제 해 나갈 건데요. 그때 이제 좀 쉽게끔 우리가 우리말로 좀 풀어서 최대한 법학 용어를 안 쓰게끔 해가면서 좀 설명하면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용어 사전 가지고 그 법률 용어와 함께 여러분들이 2달 동안 진행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요 수업을 들어야 1월 달부터 이제 수월하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용어 모르면은 1월 달부터 들을 때는 이게 프랑스 말인지 뭐 독어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뭔 말인지를 모르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공법은. 그래서 3월 달, 5월 달 들어와가지고 공법 수업을 들을 때 11월, 12월 과정 안 들으면 방법 없어요. 그래서 공법은 11월, 12월 과정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듣고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만 잘 들어도 40점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 1주차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고요. 이제 2주차부터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법률 용어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